こんにちは。韓国人トレーニングオタクのカントレです。今日は本当に素晴らしい方をゲストで来ていただきました。韓国の IFBB プロ金民수選手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한국의 IFBB 프로 김민수です.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그럼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는 대스타가 되셨어요. 아유, 대스타는 안 했고. 아, 진짜로. 근데 아직 일본 분들이랑 소통을 하실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 한 번도 그런 여행으로서는 이제 많이 가봤는데 일본도.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이제 소통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인터뷰가 어쩌면은 이제 일본에 계신 팬들이랑은 첫 소통이 될 수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IFBB 프로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가장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일본에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쵸. 일본은 솔직히 일본은 제가 좀 좋아하는 나라. 예. 왜냐면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고 그냥 뭐 너무 좋아요. 그 관광지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저도 일단 가본 데가 그 도쿄랑 후쿠오카 그리고 오사카. 제일 중요한 도시는 아마 다 돌아보신 것 같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것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음식은 제가 일본 가면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일단 라멘. 그 되게 유명한 라멘 이치란. 네, 거기는 제가 꼭 가보고 싶어서 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그거 있었는데 고기 그건데 야키니쿠. 아니야. 야키니쿠 아니고요. 돌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게. 대빤야키라고 해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철판 구이를 해주시는 분이 직접 구워주시고. 맞아요. 꼭 한번 다시 일본에 오시면 같이 가보고 싶네요.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경력 얘기도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력이 정말 화려하세요. 럭비 기대주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맞죠. 또 일본이 또 럭비가.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럭비를 했었었는데 그때부터도 일본이랑 좀 원정 경기를 많이 했었어요. 일본 고등부 친구들이랑도 해보고 대학생 올라가서도 이제 일본이랑 많이 교류를 좀 하면서도 했었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일본의 럭비 문화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남자다운 스포츠 두 개, 럭비랑 어쩌면은 이제 피지크 선수라는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혹시 선수님만 이건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두 스포츠에 각자의 매력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럭비는 말 그대로 단체 운동 그리고 이제 이 피지크 이제 저희가 운동하는 거는 이제 혼자만의 싸움 완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럭비에서 매력이 느꼈던 거는 저는 아직도 그 문구가 되게 생각이 나는데 그 one for all, all for one 이 단어가 진짜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운동, 바디빌딩 운동은 이제 또 정말 반대로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 같이 나를 위해 희생해줄 사람도 이제 없고 나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만의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나의 한계를 내 스스로 나의 역치를 뛰어넘었을 때 그런 쾌감, 그냥 그런 차이에서 좀 매력이 각각 있는 것 같다고 느끼네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럭비를 관두신 이후에 특전사로 들어가셨어요. 한국 남자들은 전부 군대를 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전사 훈련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정말로 혹시 간단하게 어떤 훈련, 특이한 훈련이라던가?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 두 가지가 일단 특전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공수부대라고 해서 이제 강화 훈련을 이제 낙하산 타고 항공기에서 이제 낙하산 훈련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일단 특전사라는 건. 그래서 가장 위험한 훈련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천리 행군이라고 해서 450km 정도를 행군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냥 그때 쉬어가면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지도로 펼쳤을 때 강원도에서 출발을 해서 충청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걸어서 일주일 동안. 그러면 키로수가 한 450km 정도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50km에서 많게는 60km까지 걸어가면서 목숨을 사실 건다는 느낌. 그때는 정말 정신력이 많이 필요한, 왜냐면 발에 물집도 정말 많이 잡히고 맨몸으로 사실 걸어가기도 힘든 그 거리를
뭐 한 2-30km씩 진짜. 분장을 메고 또 걸어가고 또 총도 휴대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참으면서 이제 걷는 걸 이겨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곳도 사실 가다가 산에서도 자고 뭐 논바닥에서도 자고 길거리에서도 자고 그러면서 또 이제 팀원들 간에 또 전우회가 생기고 되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재밌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사실 너무 힘들었죠. 정말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인데 네. 그 경험이 역시 지금의 몸을 만드시고 올림피아까지 가시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아 너무 된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도움이 된 것 중에 단 한 가지는 정신력. 그거 하나. 솔직히 저 혼자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역치를 뛰어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정신력이 그때 발휘를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하나를 더 들어야 하는데 하나를 더 못 들고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이미 정신력이 좀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예. 그때부터는 무조건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본인의 한계치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특전사에서 이런 정신력 훈련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5년간 이제 군 생활을 하셨어요. 네. 군 생활 전역을 하시고 네. 바로 피지크 데뷔를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피지크 경력 제가 말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완벽한 경력을 사실 가지고 계셨는데 네. 사실 한국은 네. 이제 스포츠 모델이나 그렇죠. 이제 오픈 보디빌딩도 굉장히 인기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피지크를 선택을 하셨는지. 뭐 일본 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최민석 선수 이제 재팬 프로저원에서 우승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그 최봉석 선수님을 보면서 꿈을 좀 키웠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고 최봉석 선수님은 한창 피트니스에서 피지크 선수로 거의 왕좌에 항상 올라 계시던 이제 저의 롤모델 한마디로 제 롤모델이어서 와 우리나라에 이런 체형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구나. 나도 전역을 하고 이분처럼 피지크라는 종목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 처음 가지게 됐어요. 이제 뭐 역으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김민수 선수님을 보시면서 피지크 꿈을 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좀 감회가 새롭네요. 최봉석 선수님도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재팬 프로 특히 두 분 다 정말 한국인으로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로 데뷔하시기 전이지만 진짜 대회를 몇 개씩 나가시고 한 번에 나가실 때 한 번도 팬을 실망시킬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한결같이 좋은 컨디션으로 정말 팬들이 감동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혹시 준비하실 때, 대회를 준비하실 때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준비한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항상 컨디션을 좋게 나갔는데 사실 이번 올림피아 때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 팬분들께서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컨디셔닝 문제였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뭐 일부러 그렇게 하고 제가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은 안 그래도 저도 올림피아의 첫 출전이다 보니까 이 외국 선수님들은 그 사이즈라든지 볼륨이라든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동양인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이게 강하게 들어서 이번에는 컨디셔닝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좀 더 수분감을 채워서 좀 더 빵빵하게 해서 올라가자라고 이미 저는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뭐 외국 선수들이 그렇게 사이즈라든지 볼륨감은 좋은데 그런 사이즈 근육의 사이즈 부분에서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죠. 너무 저도 이제 피드 뭐 SNS 상으로만 보다 보니 인스타 가늠이 안 가다 보니까 저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컨디셔닝 조절을 실패를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제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이제 다시 좀 저에 맞게 이제 컨디셔닝에 좀 집중해서 할 계획이고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괜찮습니다. 네, 이제 시합 준비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컨디셔닝은 아니에요. 컨디셔닝은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피지크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에 대한 분리도 이제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 하나하나 정말 잘 분리되어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대 위에 섰을 때 이제 근육에 대한 표현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순위로 이제 그런 근육에 대한 분리도를 초점을 맞추고 이제 훈련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럼 올림피아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를 포함해서 정말 피지크를 준비하시는 그리고 보디빌딩을 준비하시는 선수들에겐 최악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메인 무대 올림피아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실 이런 코로나가 사실 좀 심하다 보니까 사실 걱정도 많았어요. 운동은 어디서 하지? 뭐 가서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올랜도라는 데를 이제 가 보니까 사실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좀 신기할 정도로 다 너무 프리하고 오히려 다 각자 개개인이 그냥 그 시합에만 이제 정말 몰두하고 있는 그냥 모습들을 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되게 걱정스러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프로 선수분들을 이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솔직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좀 하면 그 사람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걸렸나 저 사람이 뭐 어디가 안 좋나? 특히나 헬스장 짐에 가면 딱 쓰고 들어가면 저만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체온 측정 또 하죠. 이제 QR 코드 체크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그 미국은 그런 것도 없었던 없었어요. 네, 올림피아에 때는 뭐 QR 코드, 뭐 체온 측정 같은 거 없었고 정말 프리하게 저는 관중들도 처음에는 무관중으로 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다가 근데 또 관중분들도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진짜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넘게 오셨던 것 같은데 그날만큼은 코로나의 여파를 전혀 안 받았던 날인 것 같아요. 모두가. 올림피아 스테이지 어떤 분위기가 있냐 세계적으로 그들을 그냥 정말 바로 2m, 1m 거리에서 제가 같이 펌핑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좀 웃기지 않았어요. 또 달랐던 거는 시합 문화는 사실 백스테이지는 서로 각자 펌핑을 하고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거든요. 올림피아 분들은 신경전을 없었어요. 그냥 서로가 축제. 사실 펌핑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서로 막 동영상 찍고 서로 막 핀 잡아서 사진 찍고 사진 남기고 진짜 축제에 온 것처럼 놀러 온 것처럼 그거만 봐도 저는 일단 마음이 되게 굉장히 가벼워지네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 피지크 선수로서 어쩌면은 이제 가장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피아까지 밟으셨어요. 무대까지 밟으셨는데 혹시 선수님의 다음 목표라던가 꿈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목표는 이제 올림피아에 다시 출전을 해서 탑10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사실 이번 성적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올림피아에 동양인 이제 대한민국 대표로서 이제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사실 되게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정말 벅찬데 막상 가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올림피아에 가서 저의 가능성을 못 봤더라면 저는 사실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가서 저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외국 팬분들이나 뭐 이런 선수, 유명한 선수들도 아시아,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저는 새겨주고 온 것만으로도 제 스스로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되게 믿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탑10 안에 드는 걸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응원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